민서의 5분 글방. 오늘은 기사문이죠? 뭐에 대한 글인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차별적 표현이라는 사실이라고는 신박한 주제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반팔, 벙어리 장갑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사회생활 지내면서 되게 자주 쓰는 말들 중 하나잖아요. 근데 반팔 말고 대신할 말들이 되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보면 되게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들이 다 차별적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반팔은 그 말 그대로 반팔, 긴팔 이렇게 단어로 보면 별 생각이 없겠지만, 근데 반하고 팔 이렇게 띄어서 생각해 보면 팔이 반이라는 거고 긴팔은 그냥 긴팔이라는 거고, 이게 되게 차별적 표현이기도 하고, 벙어리 장갑은 벙어리라는 뜻이 말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은 이제 옛날 사람, 이거 지은 사람이 이제 내 손가락에 붙어 있는 장갑을 이제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벙어리 장갑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벙어리가 뭐와 뭐가 붙어 있어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썼어요. 선생님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예전에 되게 성대와 궁금했었어요. 혀가. 그래서 왜 벙어리 장갑이라고 할까라고 해서 사람 모양이 혀 같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 손 모양이 그게 성대와 혀가 붙어서 말을 못한다고 해서 벙어리 장갑이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걸 쓰면서도 그걸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뜻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예 쓰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상용화 되다 보니까 벙어리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싫을 수도 있죠. 그쵸, 그죠? 속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 표현을 지우려고 해서 반팔 대신에 뭐라고 쓰이죠? 반팔 대신에 반소매. 근데 또는 소매라는 말이 좀 긴소매. 약간 어렵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그죠? 긴 소매. 근데 바지도 그럴 거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반다리, 그다음에 긴다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쇼다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쇼다리는 다리를 짧은 사람을 얘기하지,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장애인 비하는 아니에요. 아니 그럼 반팔은 장애인 장애인 비하하는 말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찬전 용사들은 팔이 없거나 이런 분이 많았거든요. 외팔이란 말을 쓰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들었을 때 딱 긴장이 되고 기분이 확 나빠지는 단어들은 한번 기억나면은 쓰면은 잊혀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많죠. 혐오 표현이라는 게. 혐오 표현이란 말 들어봤어요? 혐오 표현, 차별 표현. 들어봤어요. 혐오 표현은 뭘까요? 그러니까 완전 극혐하는 거. 극혐하는 표현으로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뭐 찐따, 그다음 뭐 애꾸, 그다음에 장애에 관한 얘기네요. 네, 애꾸라는 말을 써요? 들어봤어요? 쓰죠. 그러니까 눈이 좀 짝짝이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나쁜 말을 하기도 하던데, 애들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허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악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악하게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 강렬함 때문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찐따, 잼민이도 차별적 표현이죠. 잼민이는 정확하게 뜻이 뭔지 알아요? 재미만 추구하는 애들. 어린이들. 잼민이라고 하는데, 뭐 급식만 축내는 애라면, 그러니까 축이 붙으면 다 그러죠. 맘충. 지 새끼밖에 모르고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엄마들은 수다 떠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재능충은 근데 약간 비하 발언이랑 약간 잘하는 거랑 섞여서. 재능충은 뭐냐면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거 재능이라고, 공부도 재능이야, 공부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비하하는 말이죠. 된장녀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된장녀. 네. 된장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왜 거기다 된장을 불렀을까? 비하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김치녀죠. 그게 똑같은 뜻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여자일까? 여자가 옛날에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뜻 아니고, 이제 원래 이렇게 어원이 네. 자기 위치를 잘 모르고 네. 이렇게 막 스타벅스 음료수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선글라스 위에다 끼고 다니고, 네. 그러면서 되게 명품 프라다 가방 있고, 프라다 가방
쓰고 이런 여자인데 정말 부잣집 딸은 아닌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몰라서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린다. 그래서 남자는 되게 기준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요즘엔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은 아마 남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일컫는 말,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비하한다는 거는 낮춰서 비교한다, 낮춰서 비유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비하하고 차별적인 말을 쓰면 어떤 점이 나쁠까? 또 듣는 사람 자체가 응, 너무 슬프고 또 응, 화가 나기도 하고. 응, 근데 진짜 자기가 약간 그런 장애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응. 뭐 반팔 이렇게 하면 진짜 자기가 팔이 짧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그 입장에서 신고하고 싶고 막 고소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런 말을 써도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이, 근데 응, 요즘 친구 사이나 뭐 응.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대부분 조금 되게 좀 강하게 느껴질 수 비하하는 있는 말이 게 많죠. 막 관종 응. 뭐 이런 말들도 우리가 가끔씩 되게 장난치고 막 친구들이랑 그럴 때 쓰는 말이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상처일 수도 있는 그렇죠. 말들이죠. 이게 어떤 이름으로 명명이 되면 정말 그게 개체의 속성이기도 한데 그것처럼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관종하면 모든 것이 관종. 플러팅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플러팅이 아닌데 모든 걸 플러팅화 시키는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언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친절한 사람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잖아요. 남녀 사이에 호감을 원하지 않는 남녀 사이도 많아요. 근데 그냥 인간적인 친절함도 플러팅으로 둔갑시키는 그 옹졸함 이런 것들이 있죠. 언어에 갇히면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내가 그 당사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자꾸 쓰다 보면 내가 인격적으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내 인격적으로 내려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민서는 뭔가 칭찬하는 표현 있잖아요. 뭐 얼짱, 뭐 존예. 존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신 이런 말도 상대적 발달감의 측면에서 보면 차별적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 저는 존예다 이런 뭐 말을 들으면 그 대상은 되게 아니 좋겠죠. 그 대상은 좋겠지만 거기 옆에 있는 그럼 사람들은 나는 존예를 빛나게 해주는 그저 그런 앤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신 이런 말도요. 근데 여신왕이죠. 이게 사람이 뭔가 칭찬을 할 때는 임팩트를 주려고 칭찬을 하잖아요. 네. 근데 상대의 박탈감까지 고려하면서 칭찬을 해야 돼요. 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약간 여신 뭐 이런 단어 말고 예쁘다 이런 표현을 써도 상관은 없는 그럼 그 건데 뉘앙스가 전해지지 않잖아요. 차은우를 봤는데 차은우를 그냥 잘생겼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죠? 얼굴 천재가 전혀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차은우는 음. 이게 단독이고 이게 혼자인데 이게 혼자 있을 땐 막 괜찮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1대1이면 상관이 없지. 근데 음. 주변에 사람이 있는 학교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차별적인 표현을 쓰지 않자는 선생님은 동의하는데 뭔가 긍정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지. 뭐 금손 이런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얼굴 천재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는 차별 말은 표현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팩트 있는 칭찬은 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게 돼요. 차별 표현 되게 기준이 되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은 우선적으로 하진 않는 게 맞죠. 음,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뭐가 급한지 엄청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말을 줄여서 막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언어는 좀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안 나쁘게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단순하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발달되지 않는 아이들을 생각 주머니가 작은 아이들이라고 일컫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아이가 지능이 낮다라고 하면 되게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느린 아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완곡한 표현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민서는 관종이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제가 쓸 때는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응. 관심 받고 싶어서 그 행동을 되게 좀 과격하게 하거나 세게 하는 사람을 저는 관종이라고 부르거든요. 응. 근데 관종이라는 표현이 옛날부터 되게 저는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에서는. 응.
그래서 막 그렇게 크게 막 나쁜 말로 와닿진 않거든요. 이제 또 관종, 옛다 관심 이런 식으로 볼게 심각하게 생각 안 돼요? 네. 근데 타인의 인정이나 뭐 관심을 원치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과 관심에 대한 애정의 욕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치고 자유, 힘, 인정,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본 적 없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 관종이라는 말은 되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맥락에 맞지 않는 관심을 추구하는 거.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겨서 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차은우 보고 관종이라고 하나요? 아니 외모가 너무 잘났는데 거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데 그 아이 사람 보고 관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이 가지 않고 시선이 가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땡깡 이런 걸 관종이라고 하죠. 자연스럽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런 어색한 시선끌이 이런 걸 관종이라고 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민서는 찐따, 관종, 그다음에 뭐 급식충 이런 거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뭐예요? 무슨 충 붙는 거. 급식충 이런 거요? 잼민 이런 거? 네. 그런 게 가장 기분 나빠요? 왜요? 네. 사람인데 충이라고 붙여서? 네, 그게 좀 충이라는 단어가 되게 충격 뭐 이럴 때 막 되게 충돌 막 되게 강하게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충이 약간 뜻은 몰라도 되게 벌레충이죠. 네, 그래서 되게 뭔가 해충 같은 느낌이지. 약간 그런 충이기도 한데 약간 좀 뭔가 충이라면 되게 뭔가 좀 위협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충이라는 거. 나는 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뭐 찐따 뭐 이런 게 재능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단어들 중에 제일 기분 나쁜데. 근데 나는 그렇게 혐오 표현을 뭘 듣고서 되게 기분 나쁘다고 아니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막 엄청 긁히진 않아요. 아, 헬창. 헬창도 별로요. 헬창이라는 말이 기분 나쁜가요? 아니, 헬창은 비유하는 말이라며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말이죠. 헬창은 이제 몸 밖에 가꿀 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할 때 하는 건데 이제 그 말이 나보고 어떤 말이 가장 긁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말 자체가 뭐가 싫으냐 이 얘기하는 아니 거. 뭐 난 그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보니까. 까대. 까대를 보고 그렇게 긁히지 않아요 생각보다. 가파. 가파가 뭐예요? 이렇게 정수리만 까져 있는 그걸 가파라고 그래요?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가파. 우리는 왜 이렇게 혐오 표현과 차별적인 표현을 많이 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사람의 유머로 인해서 태어난 게 아닐까. 그냥 별명 같은 걸로도 되게 혐오 표현 되게 많잖아요. 웃기잖아요. 딱 들으면 그죠? 맞아, 찐따 되게 뭐. 뭔가를 얘기하는데 짧게 딱 얘기하면 임팩트를 탁 주니까 네. 그 사람이 관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네가 관종이라서 네가 차별 표현을 한다. 왜냐면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그냥 일찌감치 빠르게 재단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하자면 이것이 기사문이라서 좀 재밌고 쉽죠? 네. 이걸 한 문장이요? 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 사이에 차별 표현이 숨겨져 있다. 그 차별 표현을 어떻게 하자? 차별 표현을 쓰지 말고 다른 단어를 쓰자. 민감성을 가지고 차별 표현에 대해서 지켜보자 라는 말이 되겠죠.